제가 이번에 모임을 갔는데요. 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즉흥으로 막 던져요? 네. 그냥 두 분이 풀어주세요, 편하게. 저한테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저 사람한테 구체적인 진심으로 느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말로써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칭찬이 효과를 준다. 사실 다들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칭찬이 효과가 정말 있게 하려면 그냥 흔히 저 사람이 들을 법한 얘기나 그냥 흘러가듯이 오늘 옷 잘 어울리네요. 뭐 오늘 예쁘다. 뭐 이런 정도라기보다는 똑같이 예쁘다.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이러면서 진짜 진심을 담아야 돼. 진심을. 아니 왜 평상시보다 오늘따라 진짜 뭔가 붓지하고 뭔가 더 세련되지고 이러면서 막 부연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진심의 눈빛과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이 얘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. 그냥 한번 툭 이렇게 하는 것보다.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저 사람이 처음에 부끄러워해도 진짜 정말 이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. 이게 맞아. 받아들일 때까지. 칭찬 폭격처럼. 그러면은 나에게 나쁜 인상 가질 수가 없어요. 게임 끝나는 거예요, 거기서. 그리고 제가 진짜 볼 때 정말 저 사람한테 호감이 된다는 거는 나에 대한 좋은 인상 이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. 호감이 되는 존재라는 거는. 네.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모델 일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거든요. 근데 제가 막 읽는 그런 정보랑 꿀팁 이런 거를 가식 없이 막 다 얘기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해주는 거예요. 이 언니 만나면 도움이 된다. 이것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 자체를. 맞아요. 그 친구가 관심 있는 영역인 걸 맞아요. 전 알고 그걸 얘기를 더 같이 해준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잘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일가견이 있다 했으면 그걸 바로 이제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. 나 너랑 이런 얘기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.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을 더 잘하는 뭔가 사업을 더 이렇게 막 성공해서 막 하고 있는 분을 보면 희경님도 그분한테 관심이 분명히 갈 거예요. 내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. 그럼 그때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뭐라도 그래 내가 이걸 나눠줄 여지가 있다라는 느낌만 주면 그때부터 엄청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맞아요.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. 맞아요.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잘한다? 그리고 정보를 엄청난- 아낌없이 준다. 맞아요. 이러면. 거기서 인성에 하자만 없으면 돼요. 인성이 하자가 있으면 그래도 싫으니까. 근데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내가 관심 있는 쪽에 알고 계시네? 이분이랑 뭔가 친해지고 싶다는 내 무의식적인 이제 생각 그게 이제 바뀌면서 호감이 될 수 있죠. 원장님의 꿀팁은 없나요? 첫인상 좋게 하는 건 자기 얘기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첫인상 좋게 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맞아. 전 이거 예를 맞아, 들면 맞아, 관심 맞아, 가져주고 완전.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질문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그걸 자랑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좋아지게 되거든요. 예를 들면 맞아요. 내가 건강에 관심이 맞아. 되게 많아. 그런데 저도 건강에 관심 많은데 혹시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알려준 걸 되게 기뻐하거든요. 맞아요. 그거 막 호응하면서 막 그 맞아요. 얘기 너무 좋은데요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해주고도 기뻐하죠. 나도 그 사람의 지식을 얻으면서도 맞아요. 그 사람의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. 적절한 질문 던져서 그 사람 얘기를 마음껏 해서 자랑하게 해주고 자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칭찬해주고 듣기 좋은 귀한 걸 아셨어요. 정말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 사람도 되게 행복해하죠. 저렇게 칭찬까지 해주잖아요. 다음번에 네. 만날 때마다 이제 알려주려고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보면 좋은 거 나오잖아요. 그럼 막 또 만나면 막 얘기해줘요. 또 칭찬해줘. 그럼 또 신나하고 결국에는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욕구를 잘 건드려주거나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실 칭찬도 너 좋은 사람이다라고 뭔가 칭찬해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자랑하게 만드는 것도 이렇게 너는 좋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실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인정력을 건드려준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, 사랑받고 맞아요. 싶은 욕구가 맞아요, 있으니까 맞아요. 네. 아까 첫 번째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사랑해주는 거고 이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제 자기가 인정받게 만들어주는 거죠. 특히 원장님 보면은 상담할 때나 아니면은 개인 코칭 할 때 보면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이런 분들 많이 오잖아요. 저희는. 근데 이상하게 원장님이랑만 수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표정이 밝아져. 울 때도 있지. 내 속 얘기를 하느라고 울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표정이 밝아지는 거죠. 사람이 성격이 살아나는 거지. 이렇게 거의 막 회색 같은 성격이었다가 색깔이 생기는 거예요. 사람이 잘난 면모를 살짝 건드려줘가지고 그분이 신나서 자기 나 사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게끔 이끌어내는 거죠. 원장님 자체가. 그 원장님이 그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누구든지 너도 충분히 멋있는 면모가 많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이제 원장님이 잘하시는 주특기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. 삶에서 근데 필요해요. 네. 그런 사람이 한 명쯤. 근데
근데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평균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이 좀 나아졌어. 그럼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. 저는요 막 자신감도 없고 뭐 말도 못하고 막 그래.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더 못했어. 눈 너무 마주치고 진짜 바보 같았거든. 내 과거 얘기를 해줘.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점 몇 개 찾아주고 이런 점이 나는 없었었어. 그래도 나 이렇게 원장하고 있는데 나보다 10배는 낫네. 그러면 이제 나도 희망이 있구나. 훨씬 더 나을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첫인상 효과라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눈 감고 한 번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나의 첫인상이 그렇게 바뀌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차분해, 조용하고 차분한데 내가 원하는 건 밝은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해맑은 사람이에요. 그러면 처음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해가지고 밝게 인상 한 번만 박아놓잖아요. 그러면 계속 그렇게 쟤는 보니까. 밝은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알아서 그 다음부터 내 행동 자체가 이래 그렇게 돼요.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보통 취하는 적당한 스탠스가 있는데 그날 제가 이제 기분이 더 좋았겠죠. 그날따라 제가 조금 더 막 밝게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밝냐 이렇게 저한테 했었거든요. 그러면 저는 그 이후로 그분이 포함된 모임에 있을 때 맨날 그냥 더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나도 나를 모르게 그렇게 되는 보고 거예요. 있으니까. 네, 그렇게 되니까 그냥 네. 거기 부응하기 위해서 기대요.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한 번만 딱 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 밝다라고 딱 인식까지 해주게 되면 그냥 내 정체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알아서 그렇게 되거든요. 내 자체가. 그래서 처음만 한 번만 눈 딱 감고 할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. 그거는 집에서 한번 생각보다 연기처럼 연습을 해보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호감이라고 치면 호감 가는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주로 있을 거잖아요. 밝고 웃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걸 어떤 미리 사람일지 내가 그려서 그대로 내가 어떤 세팅을 행동이 한다. 필요할까 웃으면서 얘기하거나 그걸 초반에 조금만 해봐요.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죠. 내 이미지가.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이 계속 되는 거예요. 적어도.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또 막상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아까도 보세요. 제가 밝게 했더니 너는 이렇게 밝어? 너 항상 이래? 라고 좋은 칭찬의 피드백을 들었잖아요.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그걸로 인정을 받으니까 계속 내 마음이 그렇게 돼. 그러니까 이게 막 싫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냥 거기 자꾸 부응하게 밝게 되는 것 자체가 잘 나와요. 내가 막 억지가 아니에요. 내 맞아, 마음에서 맞아. 자발성이 일어난 거예요. 좋은 칭찬으로. 칭찬이 만약에 잘- 나는 평상시에 원래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그냥 말을 잘 했는데 뭐 친구가 누가 너는 그렇게 항상 이렇게 말을 잘했지 너랑 말이 재밌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.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. 잘 돼. 아래 자발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되는 거죠. 그날따라 말 더 잘 나오고. 네네. 나를 좋게 봐줬잖아요. 그러면 마음의 문이 일단 나도 상대에게 좋게 열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맞아요. 나오는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. 악순환을 네. 선순환으로 바꾸듯이 그런 느낌이라 내가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오래 가지 않을걸요? 이게 근데 또 다른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. 내가 막 꼭 밝은 사람 이게 아니어도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먹혔으면 좋겠다. 제가 아는 실장님이 편하게 이제 다니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캐릭터를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. 다들 회식하자고 하면 그냥 가야 될 것 같고 부장님 회식 가자면 가잖아요. 근데 네. 회식 가자는데 저 회식 그런데 안 가요.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하니까 한 번, 두 번 물어보다가 얘는 원래 안 가는 애구나 싶어서 그냥 가자고도 안 해. 그러니까 속 편하게 그냥 칼퇴를 하고 나중에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. 이분은 옛날에도 이 실장님이 좀 예쁘셨었거든. 그러니까 일진들이 좀 질투를 한 거지. 그래서 너 화장실로 와라.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부르려고 했는데 싫어 냄새나. 아닌가. 그랬더니 약간 애들이 너 이상한 애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말투부터 살짝 이렇게 오히려 안 건드리는 거예요.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스탠스를 그대로 그냥 네. 유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딱 그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 번만 되면 그냥 그 인상 그대로 뒤로 살아갈 가는 수가 있어요. 웃으면서 말해주고 표정이 중요해요. 자기 표정을 한 번쯤은 촬영해서 봐야 돼. 만약 처음에 무표정일 때 인상이 세게 생기고 그럴 수는 있어요. 그건 생김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근데 거지만. 생각해보면 진짜 웃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다 웃어서 싸나운 사람 없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내가 원래 무표정의 생김새가 그럴 수는 있어요.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럼 그냥 웃으면서 말하려고 노력을 맞아. 해야 돼요. 평상시 내가 웃으면서 말을 하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더 얘기를 할 거면 비호감되는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? 설령 특히 이런 거죠. 예시로 들면 특히 사실이 중요한 논리적인 팩트가 중요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뭐 이런 저런 정보가 있잖아요. 살짝 틀렸어. 바로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막 그러면서 막, 아니 이거야 그거 이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거기서 중요한 게 이걸 사실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. 그 분위기를 해치진 않는지 아니면 이걸 지금 너무 중요한 사실이어서 이거는
이건 꼭 바로 잡아야만 해. 그럼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냥 소소하게 지나가는 그냥 떠들다 나오는 그냥 하나의 정보일 뿐이다라고 하면 그걸 굳이 내가 지금 거기서 고치는 게 이 사람의 기분도 그렇고 맞는 것인가, 틀린 걸 못 넘어가는 내 성격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돼. 이거는 정말 나만 생각한 생각이거든요. 그거는 틀렸다고 이제 지적질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은근히 많이 하는 포인트일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아니야 이렇대. 누구 하나 그거 사실 궁금하지 않았거든요. 누가 뭐 고민을 얘기했다 했을 때도 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고민이 일할지라도 그치 그럴 수 있다. 아유 맞다. 이렇게 좀 일단은 처음에는 이가 가든 안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.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을 먼저 가져주는 거가 이걸 하고 안 하고 해서 이제 그 비호감의 차이가 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내 말에 이 사람이 동조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튕겨나가게 되면 나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상대방 입장에서는 친하면 아 얘는 이러니까 이러일 수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서는 뭐지?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맞아,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. 네, 그 누군가는 자존감이 낮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냥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비호감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. 그냥 처음 만났을 때 네. 눈 마주 보고 좀 웃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눈 피하거나 아니면 얘기할 때 눈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하면 중간에 툭 끊어버리고 이건 말 낚아채는 거 그것도 되게 비호감이에요. 맞아요. 어떤 얘기를 진지하게 맞아. 하는데 그냥 휙 낚아채갖고 그냥 자기 얘기를 막 주구장창 해버리는 거. 자기 얘기를 서로 하고 싶은데 이제 말하다 보면 밖으로 뺏기는 것 같은 느낌. 기승전결 자기 얘기로 가는 사람 있거나 하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만 항상 들어야 돼.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학원에서 자기 소개를 했어. 근데 한 60명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이 1분만 해도 1시간이야. 그러니까 거기서는 짧게 뭐 20초, 30초 하면 고마운 거지. 그렇게 하지 인사를 한 번씩은 하는 거니까. 근데 어떤 사람이 눈치 없게 와갖고 무려 15분 동안 지 혼자 떠드는 거야. 눈치 챙겨야지. 진짜 비호감이었어.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맞아요. 혼자 너무 그러니까 맞아. 다 싫어하더라고요.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너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나로 간 거지 이제. 완전히 맞아. 네. 책에서 그 눈치가 지능이라고. 당연하죠. 사회성이 없어도 도태됐을 거라 다 지능이에요 그거. 5명인데 과자가 5개 있으면 한 개만 먹어야지. 자기 혼자 3개를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먹으라고. 그런 거지 결국. 아주 적절한 표현. 그런 거. 뭐라 하기 애매한. 그렇지. 알아서 덜 먹어야지. 눈치 챙겨 방망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눈치 챙겨 편집판으로 들어오래. 눈치 챙겨 이렇게